솔직히 우리나라가 60세 은퇴해서 생산활동 없이 살만한 나라인가요?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가 문제인 거지 그냥 평생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정도니까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헬조선 해도 막상 해외 나가면 더 힘들걸요. 우리나라 물가는 나머지 지텐에 비하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평생 일하겠다는 자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전문적인 일은 소일거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노후 자금 있다면 하찮은 소일거리라도 자존감 잃지 않습니다. 인생 100년 시대에 평생 현역을. 이란 말은 듣기는 좋지만 중장년을 둘러싼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경험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구 사회는 대다수 직장인이 40년가량 일하면서 쌓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60~7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높은 데다 목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중간중간 찾다 보니 축적이 안 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령층만 5,579세 취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58.9%를 기록했고 68.5%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하는 즐거움 35.6%의 고령층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생활비의 보탬 55.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생활비 보탬은 줄어든 반면 일하는 즐거움은 늘었다. 이는 노후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다. 퇴직 후 일자리는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역과 다르다. 집에서 나와 갈 데가 있고 얼마 안 되는 보수지만 꾸준하게 소득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면 괜찮은 일자리다. 사람에겐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이 있다. 인적 자산은 배운 지식과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말하고 물적 자산은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퇴직은 인적 자산이 휴식에 들어감을 뜻한다. 물적 자산은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지만 노후 자금의 보탬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인적 자산을 놀리지 말고 재활용하라는 이유는 그래서다. 만약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금리 3% 기준 8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인적 자산은 저금리 상황일수록 빛이 난다.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의 금융자산이 1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재산 좀 불려보겠다고 위험한 주식시장을 기웃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퇴직 후 남은 인생 전부를 일에 갖다 바치라는 것은 아니다. 은퇴 후 10년 정도 소비가 가장 왕성한 활동기 동안만이라도 인적 자산을 활용해보라는 것이다. 또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 퇴직 후 사라지는 것이 그동안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주던 명함이다. 명함이 있다가 없어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멘붕이 온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사람을 규정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묘사할 방법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은 존재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끝으로 일을 하면 관계 교류 증진에 의해 행복 수치에 증가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결국 행복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후에 주변과 교류가 없거나 홀로 고립이 심화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불행해진다. 이를 통해 주변과 교류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무료함의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목적의식의 상실이 수입의 단절보다 은퇴자에게 더 심각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에 가장 바라는 삶은 어떻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였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또 가장 큰 고민은 생활비, 할 일 없는 것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으로 나눌 수 있다. 이 3대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 전 미리미리 평생 현역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취업 성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왕년행이라는 생각이다. 취업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채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에 대한 향수병을 갖고 있다.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 일자리는 사무직보다는 기능기술직 취업문이 비교적 넓다. 결국 관리직이나 사무직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 경제단체가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35%가 사무직군을 희망했는데 기업에서는 15%만이 사무직군 채용을 원했다.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좁은 취업문을 열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취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대표적이다. 직업 능력을 개발해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은행을 정년 퇴직한 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학원비를 지원받아 숲해설가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 자격증으로 국립공원에 취업해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돈도 벌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이하의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후 5년간 사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개인당 300만 원인데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출석률 80%를 넘길 경우 매달 30만 원씩 훈련 장려 감조로 용돈도 지급한다.